지금 계속해서 주가 쏘고 있죠. 안 늦었어요. 지금 사도 법니다. 지금 주가 떠리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고금리 불경기 고물가에서 사장님 미쳤어요 가격에 살 수 있는 찬스예요. 최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 지금 사서 망하지만 않으면 호경기가 왔을 때 초대박 돈을 버는 섹터들입니다. 종목들까지 제가 지금 많이 얘기해드렸어요.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오늘 영상 통해서는 여러분들 계좌에 초대박을 안겨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 지난 이 주식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리면서 한 6년, 7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축적된 데이터, 그 중에서도 제가 검증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필승 전략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이대로 매매를 하실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다만 이런 전략이 존재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니까요. 꼭 여러분들 오늘 시청하셔가지고 대박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 6년 동안 이제 빠지지 않고 있었던 일이 뭐냐면,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증시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이클이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이 사이클이 그때그때 다른 방향성으로, 다른 명분으로, 다른 이유로 발생될 뿐이지 항상 같은 방향성으로,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증시 사이클이라는 게 그럼 어떤 방향성으로 상호작용을 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데, 우리가 증시 분석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다,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언젠가는 이런 순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의 페이지 2, 페이지 3 단계에서는 다음에 이제 페이지 4 단계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증시가 이제 반등을 추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저희 이제 관심창 목록인데요. 조선주, 그리고 철강주, 건설 시멘트주,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물론 그랬지만, 곧이어 이제 자동차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추천드렸던 STI라든지 링네트라든지, 그 다음에 빙그레, 이런 종목들 지금 미친듯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덕선테크 느낌 좋고, 제가 추천드렸던 YIK 축하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같이 증시가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어버리냐, 이게 바로 주식입니다. 그냥 어제까지만 해도 세상 멸망할 것 같이 굴다가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게 증시예요. 그게 주식입니다. 그래서 사람 더 미치게 만들어요. 버티다가 포기한 사람이 손절했을 때 그 다음날 한순간에 서서히 바뀌지 않아요. 주식시장은 한 방에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어버립니다. 그게 저는 오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많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 이제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큰일이 날 수도 있고 급락이나 날 위기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시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렸고, 금리 인하가 필수적인 이유는 뭐냐면, 금리 인하가 시사하는 건 돈을 푼다는 겁니다. 돈을 푼다라는 거는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걸 뜻하고, 그리고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돈을 어딘가에 투자하기 위해서 힘을 씁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가 촉진되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주식시장이 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 차원에서도,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사회적으로 언론에서도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자, 보시게 되면 과거에 호황장이라고 했던 2018년도만 하더라도 끼케야 30조 40조 단위 이랬는데, 이제는 침체됐다 손 치더라도 지금 예탁금만 하더라도 50조 후 중후반대를 왔다 갔다 하고, 신용물량은 20조 가까이 됩니다. 엄청난 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시장으로 변모가 됐다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 인구도 많아졌고, 과거에 대한민국에서 투자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말고는 방도가 없었는데, 부동산 말고 돈 벌 게 없었어요. 왜? 금융 상태가 선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지금 비트코인 같은 지위였습니다. 도박장 같은 게 딱 주식시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언제를 기점으로 그게 많이 바뀌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주식
투자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그리고 언론에서도 주식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제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투자자 요렇게 주식 투자 규모가 요거밖에 안 될 때는 후진국 수준의 금융 수준이었어요. 제도도 그렇고 성숙화 단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젠 성숙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기점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부동산에 잠겨있던 물량들, 지금 흔히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라든지 부동산으로 자산을 일군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다주택자 규제를 풀어준다 뭐 어쩐다 하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주식시장으로 엄청난 돈들이 쏟려 들어올 겁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뭐 부동산으로 엄청나게 자산을 증식시켜 왔다면 향후에 거기서 번 돈 차익을 똘똘한 한 채나 뭐 내가 살 집을 남겨두고서는 투자 관점으로 보는 돈들은 주식시장으로 굉장히 많이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 대기하고 있는 규모만 해도 상당히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돈이 없지 않아요. 돈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갈 곳을 잃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동산은 엄두가 안 나고 소액으로 투자할 거는 비트코인 정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너무 위험하고 실체 물론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했지만 비트코인은 주식보다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크다는 거예요. 주식은 그래도 그 뒤에 기업이 존재한다라는 그 실체를 우리가 좀 더 체감할 수 있고 와닿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대한민국의 금융 수준이 선진화되고 있구나. 대한민국 금융 수준은 이제 선진화 단계에 들어섰다. 그렇다라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 이게 1번 요인이고 대한민국 증시가 장기 우상향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해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먹고 있었던 거는 금융수준 선진화 단계에 들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새 금투세 가지고도 말이 많잖아요. 저는 한편으로 금투세 가지고 말이 많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식시장을 일단 살려놓고 세금을 좀 그렇게 제대로 걷든지 주식시장 지금 개판인데 여기서 막 걷겠다 하니까 좀 답답한 마음은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도 있냐면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고 제도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개편하고 앞으로 주식시장에 돈이 엄청 들어올 것 같으니까 미리 세금을 이렇게 좀 책정을 해놓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어찌됐건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책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도 좀 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대한민국이 앞으로 선진화 단계에 들어설 거라는 거는 확실해 보여요. 제 기준에서는. 왜냐면은 지금 유권자들 이번에 얼마 전에도 총선이 있었죠. 투표하는 사람들 중에 부동산 투자자도 많지만 주식 투자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부동산 투자자들의 눈치만 보다가 이제는 주식 투자자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거기에 관련된 정책 입안을 자신의 이제 투표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유권자들의 주식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 투자자들의 눈치를 보고 거기 제도를 우호적으로 개편해 줄 거라는 거예요. 당장에는 아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무슨 소리 하냐? 아마 제가 지금 이 말 하면서 듣고 계시는 분들 불편한 분들 많을 거예요. 한국 시장 지금 다 떠난다는데 뭔 당신 말이야 개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죠. 초기 단계라고 초기 단계에 원래 잡음이 많아요. 근데 피해갈 수 없는 게 뭐냐면 주식 투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유권자들의 정말 많은 비중이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어쨌든 주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이제는 이 금융제도를 선진화시키는 단계로 정책들이 많이 바뀌어 나갈 것이다. 두 번째로 통화가치는 역사적으로 항상 가치가 하락해왔다. 이거는 달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나마 덜 하락하는 거지 달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결국 이걸 지키려면 통화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물가가 안 잡히니까 금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따라서 봤을 때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 그냥 GDP 기준으로 선진국이 아니라 금융적인 수준에 있어서도 선진화 단계로 들어서는 그 초입 단계에 와 있다. 장기적으로 저는 한국이 주식으로서 성숙화 단계에 들어설 거라고 믿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장기적으로도 좋고 그리고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고요. 상승 요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 관점에서 한국 증시 상승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아라, 다시 말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라고 하는데, 주식시장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면 언제 싸게 살 수 있고 언제 비싸게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언제 싸게 살 수 있느냐, 이걸 알아야 합니다. 주식을 언제 그래서 싸게 살 수 있는데 언제냐? 일단 금리가 높아야 됩니다. 금리가 높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고금리여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 고금리면 주식이 엄청 싸져요. 외우세요 그냥. 자, 두 번째, 불경기여야 됩니다. 이거를 합치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해요. 물가도 높고 경기도 안 좋아. 내 월급은 떨어지고 실직하고 자영업자 망해 나가고, 근데 물가는 올라가. 디스토피아야. 세상 망할 징조 막 이런 게 나와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는다. 나는 망해도 세상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지금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지 아느냐?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 하나, 나는 망해도 세상은 그리 쉽게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믿는다면 국가가 망하지 않을 거라는, 뭐 IMF 같은 상황이 펼쳐지면 그건 논외입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IMF 같은 사태 올 수도 있지 않냐? 그래요, 올 수도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 무조건은 없으니까. 근데 그 확률이 그 시절보다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IMF 이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정말 심각한 사태긴 했지만 IMF급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급락 정도지 도산하는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재계서열 2위였던 대우그룹이 망해 나가고 이런 수준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쌍용그룹이 망해 나가고. 다만 좀 힘든 시기였다. 그럼 IMF 때는 뭐가 달랐냐? 우리나라가 막 잘 사라지는 개발도상국에서 막 치고 올라오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안정성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성장은 빨라도 안정성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쇼크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냥 고꾸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은 어떤 나라예요? 선진국이에요. 이거 부정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GDP 순으로 따졌을 때 탑 20 안에는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래도 탑 20가 뭐야, 뭐 탑 10 안에도 들어간다 막 이러잖아요. 그 정도로 선진국이에요. 아무리 부정을 해도 뭐 대기업이 뭐 다 장악하고 있다, 서민들은 못 산다, 그거는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으로 봤을 땐 선진국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네임드 있는, 알아주는. 근데 이런 국가가 IMF 그때처럼 그렇게 쉽게 망한다? 그럴 확률은 매우 떨어져요, 여러분들. IMF 때처럼 그렇게 망할 만한 국가는 요즘 이제 망해 나가는 개발도상국들, 뭐 파키스탄이니 뭐니 막 이제 막 뜨는, 뭐 인도는 뭐 인구가 너무 많아서 뭐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막 이제 성장하는 그런 국가들이 그렇게 휘청이는 거지, 우리나라는 그 단계는 이제 벗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급락은 있어도 IMF급이 나오긴 힘들어요. 어찌됐건 그렇게 이제 돼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결국에는 올라가게 된다. 고금리 불경기 때 주식을 사면 된다. 자, 근데 지금 어떻죠, 여러분들? 요새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주식시장이 개판 5분 전이라는 뜻이고 똥값에 살 수 있는 찬스가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뭐 주식 장인이랍시고 와서 떠들고 앉아있는데 제 개인 계좌 보여드렸잖아요. 마이너스 50%가 넘어갔어요. 저도 지금 개판 나고 있는 계좌 보여드렸잖아요. 그렇다는 건 주식시장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예요. 뭐 제가 그렇게 잘난 놈은 아니지만 저조차도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이너스 50%가 어떻게 될 거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100%, 200% 갈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왜? 일반적으로 고금리랑 불경기가 같이 오기가 힘들어요. 고금리가 오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죄송합니다. 여기서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고물가. 고금리, 불경기, 고물가. 요거까지가 와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고금리 불경기에다가 고물가가 같이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고물가까지 왔어요. 뭐 전쟁한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지금 중동에서. 근데 지금 중동에서도 보게 되면은 중동 걔네도 그렇게 전쟁을 직접 하는 당사자 국가들도 그렇게 크게 지금 리스크가 없어요, 여러분들. 막 심각한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해보면 어떻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구나. 언론에서 좀 부풀리고 있구나. 왜 언론에서 부풀릴까요? 니네 너무 과열됐다. 물가 좀 낮춰야 되니까 좀 겁 좀 먹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금리도 안 좋고 그러는데 물가가 고물가죠. 근데 이 물가는 순식간에 잡힙니다, 여러분들. 경기가 안 좋으면.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가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전쟁하기 전보다 더 떨어졌어요, 유가 지금. 한순간에 이렇게 돼요. 물가 아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경기는 더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금리를 낮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흔들기가 나왔던 거고, 그 과정에서 주식시장은 항상 선반영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주, 철강주, 건설, 시멘트가 경기 민감 섹터가 다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미 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특정 한 종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보이시죠?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 특정 종목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는, 아, 이제 경기 좋아지겠구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조직적으로. 지금 이 가격대에서부터 흔들기는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부터 철강, 조선, 건설 사셔야 돼요. 언제부터 사야 되냐? 지금이에요. 지금부터 매달 사세요. 분명히 벌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버실 거예요. 1년만 눈 딱 감고 매달 사보세요. 플러스 전환되면서 미친듯이 날아갈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길어야 1년입니다. 앞으로 길어야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가 됐건 가나 매달 가격 생각하지 말고 계속 사세요. 조선, 철강, 건설기계, 건설, 시멘트 이런 거. 특히 철강, 건설, 조선, 굳이 제가 더 축약하자면 조선, 철강, 자동차 계속 사세요. 알겠죠? 계속 갈 겁니다. 반도체는 사이클인데 제일 빨리 가거든요. 얼마 전까지 AI발 순풍으로 반도체가 많이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이미 중간 정도 왔고요. 여기서 더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먹을 파이가 지금 많다고 보진 않아요.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 가져가시되 신규 진입할 거면 반도체보다 더 좋은 게 많다. 차라리 제약바이오를 봐라. 제약바이오는 좀 리스크가 높지만 포텐셜이 나중에 터지기 때문에 엄청 크게 터지고 순식간에 터집니다. 차라리 제약바이오 보는 것도 괜찮고, 좀 안정성 있는 걸 원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반도체보다는 안정성이 떨어지지만 자동차, 조선, 더 나아가서 철강을 보시라. 정말 좋은 주식 많고 저평가되는 떨이 가격에 나온 게 많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조금 더 위험하지만 현대제철이나 현대차나 기아나 이런 안정적인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철강 쪽에선 세아그룹이 유명해요. 세아제강, 세아베스틸지, 세아제강지주, 세아특수강 이런 애들. 그리고 오늘 많이 올라갔던 뭐 하이스트리니, 신스트리니, 포스코 스틸리온 이런 애들도 많잖아요. 대기업 계열사들도 있고, 조선도 제가 추천드렸던 하나오션,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다 움직이고 있어요.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엔진 지금 계속해서 주가 쏘고 있죠. 안 늦었어요. 지금 사도 법니다. KSP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사도 법니다.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지금 주가 떨이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사도 법니다. 세진중공업,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다 지금 개박살났습니다. 지금 사면 더 크게 법니다. 말씀드렸어요. 지금 말한 종목 다 적으세요. 타이어 종목은 이미 제가 말씀드리고 주가 엄청 올라갔죠.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다 올라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말씀드렸던 얘네는 아직 못 올라갔습니다. 서현이와 성화이텍, 화신, 에코플라스틱, 덕양산업, 아진산업, 한국단자 아직 기회 많습니다. 얘네 지금 굉장히 기회가 많이 남아있어요. 코리아 FT는 제가 추천드리고 지금 이미 100% 넘게 올라갔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건설기계는 뭐만 보면 된다고요? 두산바켓,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코어. 더 본다라고 하면 뭐 DY파워나 진성TC, 코오롱글로벌, 현대에버다임 요 정도까지 보셔도 되는데, 그냥 내 안전빵으로 가고 싶다 하면은 그냥 두산바켓,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파워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시멘트는 한일 현대시멘트, 한일시멘트, 쌍용CNE는 이미 늦었어요. 제가 사라고 했을 때 샀어야 돈 벌었고, 아세아시멘트, 성신양해 정도까지가 마지노선. 근데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 없이 저는 한일시멘트 이쪽까지가 괜찮다고 봅니다. 성신양해 정도까지가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건설 쪽은 뭐 제가 추천드렸던 삼성물산 이미 제가 추천드리고 주가 많이 올라갔는데 다시 조금 떨어졌죠. 그래서 얘네도 괜찮은데, 얘네보다도 제가 좋게 봤던 게 뭐예요? DLENC. 얘네 정말 좋게 봤죠. 그래서 DLENC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미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또 이제 이 전세계 각국의 정부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고금리, 불경기, 고물가가 가만히 있게 놔두지 않아요. 정치권에서. 왜? 내가 지금 정치적 생명을 위협받기 때문에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불경기를 타파하려고 해요. 그리고 연준이라든지 각국의 중앙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하고, 이게 이제 정부랑 각자 이제 이념이 다른 거예요.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을 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물가 해결하고 이런 불경기, 고금리 이런 거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물가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잡혀요. 왜냐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금리를 지금 낮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재정 정책을 해요. 지금도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욕 뒤지게 먹고 있는 게 뭐예요? 왜 뭐 돈 니네 왜 이렇게 쓰냐? 뭔 돈이 있어서 그렇게 돈을 쓰냐?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욕을 안 할 수도 있는 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경기 살리려면 금리를 못 내리면 정부에서 돈을 풀어야 돼요. 적자를 키워야 돼요.
정부 재정을 적자를 키워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돈을 풀어야 돼요. 경기 살리려면.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계속 지금 적자 내면서 정부 차원에서 재정 정책을 쓰고 있어요. 경기를 살리는 방법에는 두 가지 돈풀기가 있는데 금융 정책이 있고 재정 정책이 있어요. 재정 정책은 국가 차원에서 계속해서 적자를 키우면서 돈풀기 개념을 하는 거고 국가 사업을 하는 거죠. 도로 새로 깔고 건물 다시 짓고 뭐 규제 풀어가지고 뭐 건설 계속해서 하고 뭐 철도도 새로 깔아주고 뭐 GTX니 뭐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다 깔아주고 세금으로 까는 거잖아요. 국가 적자 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이제 과거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랬잖아요. 하도 안 되니까 뉴딜 정책을 통해서 실업자들 데려다가 일시켜가지고 이렇게 막 도로 깔고 이런 거 인프라 정책 했잖아요. 이게 다 그 일환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적자 내가면서 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AI발 수요까지 맞물리면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늘어나니까 안 그래도 인프라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 전력망도 지금 미국에서 다 바꾸고 있죠.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미국은 그래서 지금 전력 인프라부터 인프라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게 첫 단계예요. 첫 단계. 그래서 요새 무슨 종목들이 올라가요?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제가 재작년부터 찍으라고 했던 거 있죠? 지금은 못 찍어요. 미친놈처럼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뭐 300% 400% 올라갔잖아요. 제가 추천드리고. 지금은 못 찍어요. 제가 그때부터 목에 피가 터져라 인프라주 얘기하면서 찍으라 그랬잖아요. 가운전선 뭐 전선 들어간 거 다 올라가잖아요. 지금 구리 가격도 올라가고. 지금은 늦었다. 그 다음 타자 누구다? 지금 올라가고 있는 철강이나 조선, 시멘트, 자동차 지금 고금리 불경기 고물가에서 떨이에 미친 사장님 미쳤어요 가격에 살 수 있는 찬스예요. 최저점에 살 수 있는 기회. 거의 최저점 시기상으로. 지금 사서 망하지만 않으면 호경기가 왔을 때 초대박 돈을 버는 섹터들입니다. 종목들까지 제가 지금 많이 얘기해드렸어요. 자동차는 뭐 아까 부품주들도 있겠지만 안전빵으로 하고 싶으면 현대기아차 사면 돼요. 안전빵으로 하고 싶으면. 근데 저는 좀 더 파이트 있게 남자답게 위험을 좀 안고 KG 모빌리티라는 쌍용차 그 다음에 KG 스틸이라는 철강 얘네를 보유하고 있는 KG ETS를 샀죠. 철강이랑 자동차 경기 민감주 두 개나 갖고 있는. 이제 저는 뭐 경기만 좋아지면 ETS, 스틸, 모빌리티 다 초대박 터진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경기가 좋아져야지. 망하지만 않으면.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망하지만 않으면 초대박 터지는데 그럼 망하면 어떡하냐? KG그룹은 저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냐? 얘네는 KG 이니시스나 KG 모빌리언스라는 PG 사업을 하는데 이게 전국에서 발생하는 캐시카우 역할을 해요. 꾸준하게 따박따박 수천억씩 돈을 꽂아다 줘요. 회사에다가. 그래서 망하기는 어려워요. 과거 쌍용차가 망했던 이유가 쌍용그룹의 돈을 끌어다가 다 거기다 때려박았어요. 적자 엄청 박으면서. 심지어 이렇게 따박따박 돈 들어오는 사업도 딱히 없었고 정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멘트 사업을 했거든요. 쌍용이. 근데 걔네 다 경기가 안 좋을 때 다 같이 작살나는 산업이에요. 근데 KG그룹은 경기가 좋으나 안 좋으나 따박따박 기계적으로 들어오는 캐시카우 사업이 있어가지고 이런 경기가 불경기일 때 이런 철강사를 인수하고 이렇게 자동차를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이거를 흑자 전환할 때까지 호경기가 올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안 망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요즘같이 이렇게 증시 박살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삼고라고 해야 될까? 고금리 고물가 불경기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떨이로 이렇게 주가가 박살났을 때 사기 너무 좋다. 전 지금 마이너스 50%인데도 웃고 있잖아요. 허허허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다. 내 속에 눈물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 평단이 17,800원인가 600원 정도 되거든요. 대충 17,500원 조금 넘어가요. 요쯤 됩니다. 제 평단이 대충 요 정도 돼요. 마이너스 50% 넘었어요. 마이너스 52%인가 그렇더라고요. 아까 핸드폰으로 보니까 저는 이거 3만원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찍는 거예요. 저는 싸면은 뭐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5천만원에서 1억은 더 땡겨가 넣을 생각입니다. 근데 그 전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럼 뭐 좋은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때가 왔다. 조선, 철강, 시멘트, 자동차, 뭐 건설기계 이런 애들 찍어야 된다. 앞으로 제가 지난 영상에도 디테일하게 설명드렸는데 앞으로 차곡차곡 어떤 종목을 찍어야 될지도 영상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그 각 섹터별로 정리해 드릴 거거든요. 좋아요랑 구독 알람 버튼 눌러야 되겠어요? 안 눌러야 되겠어요? 나만 믿고 따라오시고 당장 눌러 놓으세요. 제가 다른 때는 나 믿고 따라와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대체 누굴 믿고 그러는 거야? 나 믿고 따라오세요. 이런 말 저 잘 안 합니다. 이번에는 나 믿고 따라오셔도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연히 도움 됐겠죠? 좋아요랑 응원 댓글 안 달아주시면 나 속상해. 그러면 다음 영상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꼭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이.